안녕하세요. 호기심이 많아서 유튜브 참여를 해보고 싶어서 처음 도전을 하는데 많이 떨리네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지금 59세인 제가 도전하기에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했는데, 아마 나 같은 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도전을 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용기를 먼저 내봤습니다. 제가 이름도 이로운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러 주위 사람들에게 이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책을 읽어주고 싶어서 유튜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잘 할지 모르겠지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책은 나는 품위 있게 나이 들고 싶다입니다. 60을 코앞에 바라보는 이때 많은 생각이 드는 게 100세까지 뭘 하고 사나, 그런 고민에 한동안 빠져서 무기력감에서 헤어나질 못해서 좀 힘들었는데, 책을 보면서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책들을 눈이 어둡거나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싶어서 책을 읽고 좋은 기절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한혜경 씨의 나는 품위 있게 나이 들고 싶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품위 있게 나이가 들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품위 있게 나이 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 100세로 산다는 게 그냥 축복만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책을 보다 보니까 106쪽에 은퇴남들의 나홀로 식사라는 귀절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혼자 밥 먹는 일이 가장 힘들다는 은퇴남들. 61세 A씨는 퇴직 후의 생활을 한마디로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황량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건 혼자 밥 먹는 일이라고 합니다. A씨는 오전 7시쯤 일어나서 요가 운동을 하고 10시쯤 아내와 함께 늦은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저기서 아내를 찾는 전화가 걸려오고 아내는 외출 준비를 시작합니다. 결국 점심은 거의 매일, 저녁은 자주 혼자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A씨는 생전 들어가지도 않던 부엌에 들어가서 주섬주섬 먹을 것을 챙기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서글프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냉장고를 들여다보는 것도 귀찮아한 한두 가지 반찬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심심해서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을 켜놓고 밥을 먹기도 하지만, 낮에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보험에 들 수 있다는 식의 광고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짜증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A씨는 노인 대상 광고 중에 의심스러운 게 너무 많다면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A씨의 친구들도 대부분 비슷한 처지여서 요즘 들어 밥 먹었니? 라는 전화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그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식당마다 초로의 남자들이 모여 식사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은데요. 그 자리에선 아내들의 성토가 요란하다고 합니다. 다들 이렇게 큰 소리 쳐요. 요즘 여자들 너무 심하다. 자식들이 오면 아무리 오밤중이라도 고기도 구워주고 별걸 다 해주면서 남편을 이렇게 구박할 수가 있냐? 봉사활동 한답시고 나돌아다니는데 봉사는 밖에서만 해야 하냐? 이렇게 소리치죠. 물론 집에 가면 다시 조용해지지만요. 그런데 어느 날처럼 혼자 밥을 먹던 A씨는 텔레비전에서 혼자 식사하는 일본 사람들 모습, 특히 칸막이 친 식당에서 혼자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을 보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심지어 화장실에서 혼자 밥 먹는 대학생도 있다고 하는 게 아닌가. A씨는 그런 장면이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혹시 나중에 혼자 남는다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하는 걱정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A씨는 고심 끝에 집 근처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아버지 요리 교실에 등록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비슷한 연령대의 남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12주에 걸쳐 된장찌개 끓이는 법부터 전골 요리 만드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요리 교실 다닌다는 얘기에 코웃음을 치던 아내는 어느 날 저녁 A씨가 차려놓은 밥상을 보더니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재밌는 건 요리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집안 내 위치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A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에는 외출하는 마누라 눈치를 보면서 오늘은 언제 오시나? 저녁 전에 들어오시나? 이렇게 묻는 식이었죠. 하지만 요즘은 시장 보고 서점에 가서 요리책 구경하고 음식 만드는 데 신경 쓰느라 마누라가 나가든 들어오든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그쪽에서 내 눈치를 보지요. 중요한 거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남자가 마누라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비결. 그건 바로 부엌을 점령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군요. 부엌에서 파워가 나온다고. 아무튼 마누라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내가 당당하다 못해 도도해졌다고요. A씨는 최근에 2가지를 새로 시작했다며 자랑을 털어놓았습니다. 우선 한식은 너무 손이 많이 가서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간편하면서도 그럴듯해 보이는 서양 음식 만들기에 도전했다는 것. 또 하나는 텔레비전 켜놓고 쓸쓸하게 밥 먹는 친구를 불러서 밥 같이 먹는 명랑 밥상 모임을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임의 이름은 춤추는 수저라고 붙였다는군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요? 우리나라에서도 혼자 밥 먹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1인 가구의 증가 추세에도 맞물려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2012년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 현황 및 특성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1월 1일 현재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414만 2천 가구로 전체 가구수 대비 23.9%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8.4%가 증가한 것인데 현재는 전체 가구의 4분의 1을 훌쩍 뛰어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1인 가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또한 노년에 혼자 사는 남자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0대 1인 거주자 32.2%, 70대의 18.2%, 80세 이상의 13.7%가 남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인 가구 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 1인 가구 남자 어르신의 28.9%가 혼자 사는 데 따른 가장 심각한 문제로 가사 등 일상생활을 홀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 일본의 노인 비율은 10%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의 수준보다 약간 낮았습니다. 당시 일본 출판계에서는 작가 사야시 게이조가 쓴 할아버지의 부엌이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집안일은 여자만 하는 것으로 알고 83년을 살아온 남자 노인이 아내의 죽음 이후 집안일을 배우면서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이 책은 노년의 남자에게 부엌일을 통한 홀로서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부엌이란 인생의 어느 시기에도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할아버지의 부엌 속 할아버지처럼 아내가 죽은 뒤 홀로 됐을 때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는 남자들도 일생 부엌과 친해져야 하고 늦어도 중년기가 되면 요리 실력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음식을 만들 수 있어야 식생활과
삶의 질도 높이고 인생도 즐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저희 남편도 부엌이라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옛날부터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멋이 없어진다. 이런 말을 들어서인지 절대로 부엌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 남편이 나이가 들면서 가엾어집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니까 시대에 적응하는 게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밥 같이 먹는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 밥 같이 먹는 공동체는 농촌 어르신들의 삶이 도시 어르신들보다 풍성해 보이는 이유는 바로 식탁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농촌에 갈 때마다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한 게 바로 온 동네 사람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각자 농사일을 하다가도 점심때가 되면 마을 회관에 모두 모여 함께 식사합니다. 저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농촌 어르신들이 도시 어르신들보다 훨씬 세련된 인간관계를 가꾸고 지켜나갈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토록 오랜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365일 매일같이 함께 식탁을 나누며 살아간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도시에 나간 자식이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돈을 잘 벌든지 못 벌든지 간에 자주 찾아오든지 안 찾아오든지 간에 어르신들의 식탁은 평등합니다. 이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웃과 친구가 소중하다는 걸 알고 실천하며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죽도 써줍니다. 도시 생활은 그렇지 않지요. 누군가 밥 같이 먹기 위해서는 엄청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석 달 전에 은퇴했다는 제이 씨도 밥 친구 구하는 일이 장난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은퇴 후 처음 한 달은 거의 매일 친구들이나 사업상 알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고 약속을 잡아서 점심을 먹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먹방 보면서 밥 먹는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 말이 먹방을 보면 외롭지 않다고 하더군요. 누구랑 같이 밥 먹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나 뭐라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취하는 젊은이들이 먹방 보면서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 때우는 모습도 안타깝지만 50대 이상의 남자들이 먹방 보며 혼자 밥 먹는 모습 또한 상상만으로도 서글픕니다. 이런 도시 은퇴남들에게 소셜 다이닝을 소개합니다. 소셜 다이닝이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 식사도 즐기고 인간관계도 맺으며 혼자 먹으면 인스턴트 음식으로 적당히 끼니를 때우기 십상인 사람들이 모여 건강한 식생활을 공유토록 노력하는 모임입니다. 단순히 밥 한 끼 해결할 사람을 만드는 차원을 넘어 같은 취미, 문화, 여가를 공유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2012년 5월에 문을 열고 같이 밥 먹을 사람 찾아요라는 글을 올리면 희망자들이 댓글을 단단히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집밥의 누적 참가자가 2014년 6월 현재 2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은 1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1인 가구원이 주요 참석자라고 하지만 나홀로 식사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외로운 은퇴남들에게도 권하고 싶습니다. 혼자 밥 먹을 때마다 나이든 남자가 혼자 밥 먹을 때 울컥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다는 황지우의 시 구절이 생각나서 그야말로 울컥한다는 은퇴자들에게 소셜 다이닝을 통해 함께 먹는 즐거움을 찾으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가끔은 여자들처럼 분위기 있고 좋은 식당에서 여유있게 점심을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자들로부터 배울 건 배워야 하는 세상입니다. 여자들의 남편, 죽은 후에도 오래 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